저번 시간에는 기본형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엔 참조형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기본형 매개 변수는 값을 읽기만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참조형 매개 변수는 읽고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래시 동영상 두 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제 6-7번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메인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스택에 메인 메서드 올라가고요. 메인 메서드의 첫 줄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D가 만들어지죠. D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객체 데이터 2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멤버가 X 하나죠. 그래서 이 객체는 X 이렇게 되고 처음에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100번지면 이게 어디 들어가요? 여기 대입되겠죠?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주소가 저장됩니다. 그러면은 0x1 빵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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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은 참조변수 D가 가리키는 객체 X값 D가 가리키는 객체 X값이 요거죠. 여기에 10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되나요? 1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D.X 값이 얼마요? 참조변수 D가 가리키는 객체의 X 값. 이게 1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프린트 ln이 올라가죠? 프린트 ln이 호출돼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요걸 출력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메인 x는 10. 요게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프린트 ln 메서드가 종료되면서 다시 메인 메서드로 돌아옵니다. 요거 다 지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체인지. 체인지 메서드 호출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메인 메서드는 대기 상태가 되고요. 체인지가 호출되어 갖고 실행 상태가 되겠죠? 어떻게요? D가 뭐예요? D 값이 이 100번지죠. 그걸 어디로 복사해요? 여기. 요게 타입이 기본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조형인 거예요. 참조형 매개 변수 D로 여기 D요. 여기 D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이 값이 복사가 돼요. 일로. 그러면 D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0x 1 빵빵 이렇게 되죠. 이 값은 이건 지우고요. 그러면은 이 참조 변수도 이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1000을 어디에 저장해요? 참조 변수 D가 가리키는 X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D는 어느 거예요? 요게 D죠. 지역 변수. 이 change의 지역 변수 D가 가리키는 객체의 X 값을 1000으로 바꿔요. 그럼 요게 이렇게 100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println 메서드 호출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println 메서드 올라가겠죠? println. 그때 여기 dx 값이 얼마예요? 이 d가 가리키는 x의 값이 1000이죠. 그러니까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찍혔죠. 여기 요 문장에 의해서 이걸 출력하고 다시 이제 println 메서드는 사라지고 어디로 돌아와요? change 메서드로 돌아오죠. 요거 다 지울게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change 메서드에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죠. 그러면서 change 메서드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죠. 다시 이쪽으로. 그러면 change 메서드가 종료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main 메서드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다시 대기 상태에 있던 메인 메서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실행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after change d. 그럼 여기 print ln 메소드 호출되면서 이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after change d가 출력이 되고 다시 print 메소드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dx 값이 얼마예요? d가 가리키는 x 값이 1000이죠. print ln 메소드가 다시 호출이 돼서 이 문자를 출력하죠. main x는 1000 하고 다시 printLN 메소드는 종료되고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옵니다. 근데 메인 메소드에도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메인 메소드도 이제 종료가 되고 스택은 완전히 비워지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아까는 여기서 이 change 메소드 내에서요. 이 change 메소드 내에서 값을 바꿨는데도 이 객체 값이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조형 매개 변수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메인 메소드의 참조 변수 d가 가리키는 객체의 값을 바꿀 수 있었죠. 이 그림을 다시 돌아가서 그려보면 메인 메소드가 change를 호출할 때요. 뭘 줬어요? 이 참조 변수 d 있죠, d. 요게 요거예요. 요거에. 이 change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d 값, 이 d는 뭐예요? 이 d는 이거죠. 메인 메소드의 지역 변수요. 이 값을 줬단 말이에요. 이 값을 여기로 복사했어요. 복사 또는 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d의 값을 메인 메소드에 있는 지역 변수 d 값을 change에 있는 지역 변수로 복사를 해준 거예요. 여기를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change에 있는 참조 변수 d도 이 객체를 같이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는 메인 메소드가 단순히 이 객체가 가진 값을 줬는데 요번엔 뭘 줬어요? 이 객체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주소를 준 거예요. 주소. 그러니까 리모컨을 통째로 준 거예요. 이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을 준 거예요. 이 체인지 메소드한테. 그러니까 이 체인지 메소드에서 이 객체를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이 객체를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 메서드한테 참조형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의 주소를 전달해 주면요. 이 change 메서드에서 이 리모컨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객체를 다룰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객체 주소를 아니까 이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요. 쓸 수도 있어요. 읽기 쓰기가 다 되는 거예요. 참조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읽기 쓰기가 다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참조 변수가 아니라 그냥 값만 복사해 줬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만 복사가 된 거지 이 객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객체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매개 변수의 타입이 참조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객체의 주소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객체의 주소를 갖게 되면 어때요? 그 객체를 읽고 쓰는 게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앞에 강의에 기본형 매개 변수하고 잘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제도 저번 예제처럼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그림으로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환 타입이 참조형인 경우입니다. 반환 타입이 기본형인 경우엔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반환 타입이 참조형인 경우에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이것도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리실 줄 알게 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메인 메서드가 올라가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죠. 첫 번째 줄 참조 변수 D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객체 데이터 3 객체가 만들어지죠. 데이터 3 클래스의 멤버는 뭐예요? X 하나죠. 아까처럼 이게 X 하나 만들어집니다. 주소가 1빵빵이면 그 값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D에 저장되죠. 저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0x 1빵빵. 그러면 이 참조 변수하고 이 객체 연결이 되죠. 여기는 int 기본값 0 저장되고 요거 지우면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d.x에 10을 저장하죠. d가 가리키는 객체의 x 값에다가 10을 저장합니다. 그럼 이 값이 1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느 게 먼저요? t2가 먼저죠. d2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copy 메소드 호출이 되죠. 그러면 메인 메소드는 대기 상태가 되고 copy 메소드가 실행 상태 되는데 copy 메소드로 어떤 값을 줘요? 이 d 값을 복사해 주죠. 그렇죠? copy 메소드의 이 데이터 3 타입의 d 참조용 d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거기에 뭘 복사요? 여기 d. 여기 d는 뭐예요? 여기 d는 메인 메소드의 지역 변수고 이 d는 뭐예요? 이 d는 여기 copy 메소드의 지역 변수예요. 이름이 똑같이 다른 저장 공간이에요. 여기에 저장되죠. 그러면 이 값을 1로 복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x 1 빵빵이 저장이 되죠. 지울게요. 이거요. 됐나요? 그러면 이 참조 변수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템프, 변수 템프가 생겼죠. tmp. 여기에 뭘 저장해요? 객체 데이터 3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여기 x, 여기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200번지라고 할게요. 다른 객체니까 0으로 초기화되고 이 값이 여기로 저장돼요? tmp 주소가 저장이 되죠. 그러면 여기 200번지가 저장되고요. 참조부터 tmp가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dx가 뭐예요? 여기 d는 이거죠. 카피의 지역 변수. 요 d가 가리키는 x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이 값이 어디로 저장돼요? 이 10이 템프가 가리키는 x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10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템프가 가리키는 x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이 돼요.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return tmp죠. tmp 값이 얼마예요? 200번지죠. 그래서 이게 0x 이 빵빵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메서드의 반환 타입이 뭐예요? 이게 반환 타입이죠. 반환 타입이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반환 타입이 참조형인 경우에는 뭘 반환해요? 이렇게 객체의 주소를 반환하는 거예요. 객체 주소. 별게 없어요. 주소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커피 여기로. 그럼 이 값이 어디로 대입돼요? D2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D2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메인 메시지 지역 변수.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0x 2 빵빵.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소가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객체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카피 메서드는 종료되니까 호출 스택이 사라지고 이 지역 변수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지워지겠죠.
없어져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현재 여기 실행 중이죠? 여기 실행 중. 카피가 실행 마치고 돌아와서 그 반환값이 얼마예요? 예, 200번 지었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D2 들어갔죠. 그쵸? 그 다음에 프린트LN 메서드 호출 되겠죠? D.X가 얼마예요? D가 가리키는 X 값이 이게 10이고요. 그쵸? D2.X는 얼마예요? D2가 가리키는 X는 얘도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이 반환 타입이 참조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객체 주소를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제 객체를 반환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객체 주소가 반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호출한 결과를 뭘로 받아야 돼요? 이 반환 타입하고 이 변수의 타입이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 되겠죠. 반환 타입이 참조형이니까 그 결과를 받는 변수도 타입이 뭐여야 돼요? 얘도 참조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조형. 이 카피 메서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새로운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 값을 복사를 했죠. 두 번째. 1번 생성, 2번 복사.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3번. 이 생성된 객체 주소를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받았어요? D2로 받았죠. 여기 D2로. 그래서 이 카피 메서드가 생성한 객체를 이 메인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그림 몇 번 그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게 돼요.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정확히 순서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요.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돼요. 사실 기본형은 쉽게 이해하거든요. 대부분 배우시는 분들이 기본형은 쉽게 이해하는데 참조형인 경우에 너무 어려워요. 사실 참조형이 별게 아니거든요. 객체 주소를 주고받는 건데 객체 주소가 뭐예요? 그냥 정수예요, 정수. 이 주소가 다 뭐예요? 그냥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 객체 주소. 정수면 뭐예요? 그냥 int 값 주고받는 거고 똑같은데 이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개념적으로. 근데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면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게 되면 이걸 다 쉽게 이해를 해요. 이걸 이해 못하고 진도 올라가면 계속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드만 보고 그림을 하나하나 따라서 그려보세요. 제가 그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걸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따라 그리는 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자꾸 머리로만 이해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림을 몇 번만 그려봐도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걸 감 잡힐 때까지 반복해서 그림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스태틱 메서드죠. 스태틱 메서드. 이 같은 클래스 있잖아요. 이 같은 클래스에 이 메인하고 카피가 있는데 둘 다 스태틱 메서드예요. 같은 클래스 안에 있어서 이거 호출할 때 보면 앞에 뭐가 없어요? 참조 변수가 없죠. 참조 변수. 참조 변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스태틱 메서드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같은 클래스에 있어서 그래요. 두 메서드가. 이렇게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경우에는 참조 변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 생성 없이 호출을 가능해요. 객체 생성 없이 호출 가능. 이 스태틱 메서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ex 6 언더바 8 뭐 2라고 하고요. 참조 변수는 하고 new ex 6 언더바 8 하고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해야 되죠. 객체 생성을 해야 돼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점 뭐 카피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되는데 스태틱 메서드는 이제 다음 강의쯤에서 배울 거예요. 객체 생성 없이 호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객체 생성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호출 가능하고 같은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참조 변수 없이도 이제 호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메서드 이름만으로 호출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지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는 정석은 뭐예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호출을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예, 이게 가장 기본인데 예, 이번 경우에는 그냥 예제를 좀 간단히 하려고 스태틱 메서드를 써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 메서드를 호출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